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개발자 김대현이고요. 스칼라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튜토리얼 투어 두 번째 시간 설명하게 됐습니다. 하루 한 10분 정도씩 계속 저희가 공부하면서 설명할 예정이에요. 즉흥적으로 하니까 틀린 내용 있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 지적하실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소개했고요. 오늘은 기초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칼라를 브라우저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직접 해보세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칼라 fiddle.io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스칼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기다 코드 직접 작성하면 웹에서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print ln hello world 한번 해보십시오 돼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바로 결과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스칼라 설치하지 않고도 웹에서 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연습하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별로 할 수 없이 별로 설치할 거 없이 셋업할 거 없이 스칼라 코드를 실험해볼 수 있다. 가끔씩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서를 읽고 설명하는 것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ions. expressions는 computable statement다.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expression은. 그래서 1 더하기 1처럼 1 더하기 1이면 2가 나오겠죠. 어쨌건 이런 결과가 나오는 어떤 계산할 수 있는 문장들을 expression이라고 한다. You can output result of expressions using println. println으로 그 익스프레션의 결과를 출력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println 1 주면은 1 자체도 계산할 수 있는 값이죠. 1 자체로 계산되는 1 나오고요. 1 더하기 1 하면은 1 더하기 1 계산된 결과 2가 나오고요. 문자열 hello 하면은 hello가 나오고 hello 문자열 컴마 더하기 hello 느낌표 더하면 두 개의 문자열이 합쳐진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스테이트먼트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가 계산할 수 있는 값, 스트링을 더한 어떤 결과가 나온 스트링을 println으로 찍은 내용. 런을 여기서 누를 수 있나 보네요. 호, 좋네요. 바로 해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values. value는 어떤 expression의 결과를 이름 짓는 거다. 뭘로 하냐? vel 키워드로 한다. vel 키워드로 어떤 expression의 결과를 이름 지어 놓을 수 있다. 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라는 expression이 있고요. 이 식을 이름 짓는 게 x가 되는 거죠. 뭘로? va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val, value의 앞자만 딴 것 같아요. 그래서 value x라는 게 있고 x의 값은 x라는 이름으로 가리키는 식은 뭐예요? 1 더하기 1을 가리키고 있어요. 1 더하기 1의 결과가 들어가겠죠? 익스프레션 자체가 아니고 익스프레션의 결과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인 2가 x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x를 프린트로 찍으면 2가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밸류인 거고요. named result. 그래서 서치에서 x 같은 이름 지어진 결과는 value라고 부른다. value라고 부르고 value를 참조하는 것은 referencing a value does not recompute it. value를 참조하는 것은 그걸 다시 계산하지는 않아요. 뭘 계산하지 않아요? expression. expression의 결과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expression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values cannot be reassigned. 그래서 value는 다시 배정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언어의 변수와 다르죠. 절차형 언어들 변수는 뭔가 다시 x에다가 다른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는 3이라는 배정을 다시 했을 때 이거는 컴파일 되지 않아요. 왜? 벨은 value이고 value는 다시 지정될 수 없으니까 단 한 번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value의 type of values can be inferred. 추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명시적으로 아래같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입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x는 1 더하기 1이 지금 정수형인 것 같아요. int 타입으로 이미 추론된 거죠. 컴파일러에 의해서, 스칼라 컴파일러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지정하셔도 돼요. 뭐라고? int라는 걸로.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은 콜론하고 붙이는 것 같아요. x라는 변수 아니고 value가 있고 value에 x라는 이름의 value가 있는 거죠. value는 타입은 int고 int에 지정되는 들어가는 값은 1 더하기 1의 결과를 넣겠다.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x가 int형으로 들어간다는 걸 명시적으로 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otice how type declaration int가 identifier x 명시적 지시자 x 다음에 타입 선언이 온다는 거를 주의하세요. 자바는 다르죠. 자바는 앞에 오죠. 타입 선언이 앞에 오고 identifier가 뒤에 오는데 스칼라는 반대로 타입 선언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콜론으로 타입 선언 뒤에 뭔가 앞에 붙여줬어요. 이름 콜론 타입 선언 그리고 는 하고 실제 그 식. 그러면 이제 식의 값이 그 형태로 그 타입으로 이 이름의 변수 value에 들어간다는 게 되겠습니다. variables 변수가 나오는데요. variables는 value랑 비슷한데요. 뭐냐면 얘는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걸 reassign 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variable은 var이 아니라 var로 r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하고요. 이렇게 써요. var x는 1 더하기 1. 그래서 var x는 1 더하기 1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x는 3이라는 게 가능해요. 왜? 이건 밸류가 아니고 베리에이블이에요. 베리에이블은 리어사인이 가능해요. 다시 지정하는 게 가능하고 밸류는 안 돼요. var은. 이렇게 되면 컴파일은 x는 var 키워드로 선언됐기 때문에 컴파일이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1 더하기 1, 2로 지정을 했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재지정을 했죠. 재배정을 했죠. 3으로. 그러면 프린트L은 x 곱하기 x를 했을 때 9가 나온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와 마찬가지로 타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네가 원한다면 어떻게? var 하고 x 콜론 int는 11. 그래서 콜론 뒤에 문법 다 똑같고요. 앞에가 var인지 var인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블락스. 블락은 뭐냐? 블락은 어떤 식을 조립해서 뭘로 조립해서 중괄호로 묶어서 조립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는 블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블락을 묶은 식의 마지막 식의 결과값이 전체 블럭의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println 블락으로 묶었죠. 중괄호로 이렇게가 묶였고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value를 선언하는데 x는 1 더하기 1이고 그 x에게 1을 더한 스테이트먼트 두 개가 있죠. 지금 식이 이거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블럭으로 묶었으니까 이 블럭 전체의 결과는 x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뭐예요? x가 위에서 2로 선언됐으니까 2 더하기 1, 3이 이 블럭 전체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라인으로 찍었을 때 3이 출력된다. 그 얘기인 거죠. functions, 함수는 파라미터, 인자를 받는 식이에요. 인자를 받는 식들이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아래와 같이 이름 없는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anonymous, 익명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정수, 인티저에 대해서 하나를 더한 결과를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x라는 파라미터, 인자를 받아서요. 걔는 인트형을 받을 건데요. 화살표 붙였네요. 이퀄하고 부등호해서 화살표식, 자바의 람다식이랑 비슷하죠? 똑같나요? 람다식이 마이너스 그거던가? 하여튼 비슷한 식으로 해서 x 더하기 1 해서 파라미터 x를 받아서 x 더하기 1을 반환하는 익명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거 자체가 함수인 거죠. 이 부등호 표시가 있는 이 는하고 화살표 표시가 있는 는하고 부등호를 붙인 화살표 표시가 있는 거의 왼쪽 부분이 인자 리스트가 오고요. 오른쪽 부분은 그 파라미터와 관련된 식들이 옵니다. 그리고 함수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value라고 해서 add1이라는 value를 지정하는데요. 이름으로 add1이란 이름으로 지정하는데요. 그 뒤에 온 게 뭐예요? 식인데 식 자체가 함수인 거예요. 익명 함수. 위에서 만들었던 함수. 그러면 뭐냐면 add1이라는 함수가 생기고 이름에 함수가 생기고 걔를 그냥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add1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을 호출하면 뭐가 돼요? 사실상 이 자리에 1이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 자리가 1로 바뀌죠. 1 더하기 1에서 2가 결과식으로 나오고 결과값으로 나오고 그게 결국 이 함수를 호출한 전체식 add1 1의 결과로 나와서 2가 찍히는 거죠. println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다른 언어랑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익명 함수가 있고 그 익명 함수를 value로 다시 지정을 해버렸어요. value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add1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이후로는 이 함수로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가 잘 나오네요. 펑션은 멀티플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어요. 인자를 여러 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는 x 하나만 받았는데 지금 x하고 컴마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y. 그래서 x랑 y 두 개를 받아서 더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식을 표현했고요. 그 함수 자체를 add라는 이름으로 value로 만들었어요. val로. 그래서 이번에는 인자를 두 개 받으니까 호출할 때도 add에 가로 열고 1하고 2를 준 결과 이렇게 되면 이 함수 호출한 결과가 3이 나올 거고 그거를 프린tln으로 화면에 찍었습니다. 또는 인자를 아예 안 받아도 돼요. val, get the answer라는 이름의 get the answer라는 이름의 value를 만드는데 걔는 가로 열고 가로 닫았는데 인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40이라는 상수를 주어버리네요. 그래서 println get the answer를 호출하면 호출한 결과가 42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수를 지금 처음에는 인자 하나 받는 거, 그 다음에 인자 두 개 받는 거, 그 다음에 인자 안 받는 거 함수 세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서드는 함수랑 굉장히 비슷하고
비슷해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뭐가 다르냐?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메소드는 def 키워드로 선언을 해요. def는 이름으로 따라 def 다음에 이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리스트, 인자 리스트가 오고요. 마지막으로 리턴 타입 그 다음으로 리턴 타입이 오고요. 마지막으로 본문이 와요. 그래서 def라는 걸로 선언을 했어요. define의 앞자 세 글자인 것 같아요. define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add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인자 리스트가 바로 오죠. 뭐 아까 벨 같은 경우는 이퀄 사인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메소드 선언이기 때문에 바로 붙어서 가로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x랑 y 두 개를 받았고 x, y 둘 다 인트형이고 그 다음에 결과 타입, 리턴 타입이 여기 있었죠. 리턴 타입이 뭐예요? 인트 타입이고 이퀄 사인 다음에 다시 실제 본문이 옵니다. x 더하기 y라는 걸로. 다른 언어는 함수 선언할 때 보통 이제 뭐 중괄호 열거나 어떤 블럭이나 아니면 인덴테이션이 있거나 하는데 스칼라는 지금 는 뒤에 바로 식을 붙여버렸다는 점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그래서 println으로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1하고 2를 호출한 결과 3을 준다. 그래서 이게 메소드인데 함수랑 거의 비슷하죠. 선언하는 방식만 다르고 근데 뭐 또 뭐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해보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파라미터 리스트 다음에 콜론 다음으로 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 부분에 주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메소드는 파라미터 리스트를 여러 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죠? def로 선언하고요. add then multiply라는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인자 리스트가 왔는데 인자 리스트가 여기서 하나 뭐 끝나고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인자 리스트가 두 개 왔어요. 그래서 x, y 한 번 받고 multiplier 두 번 받고 이거는 이제 메소드의 결과 타입 int고 그거는 x 더하기 y를 한 거를 멀티플라이어로 곱했어. 그래서 println 하는데 add then multiply로 1, 2를 호출하고 3 가로를 두 번 쌌네요. 그래서 인자리스트에도 두 번 있고 호출할 때도 두 번을 호출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예습을 했는데요. 커링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커링 섹션 나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파라미터 3개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x, y, 멀티플라이어. 그래서 1, 2, 3.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한 거를 3을 곱했다. 1 더하기 2를 하고 3을 곱한 함수 9 add 더하고 곱한다. 그런 결과값이 나오는 메소드인 것 같습니다. 함수는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메소드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메소드에만 멀티플 파라미터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다중 인자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도 함수랑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안 받을 수도 있나 봐요. name이라는 걸로 메소드를 정의했는데 바로 괄호 없이 스트링, 문자열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선언했고요. 걔 본문에는 시스템 get property, 시스템 속성에 있는 user.name을 읽어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println으로 찍는데 hello 문자열 덧셈, 문자열 concatenation이죠. 문자열 합치는 거, name. 이거 좀 특이하네요. name이 지금 호출하는 괄호가 없어요. 그냥 바로 변수 접근하듯이, 밸류 접근하듯이, 베리에이블 접근하듯이 해버렸고요. 그랬을 경우 시스템 get property에서 뭔가를 가져오나 봐요. 이 유저 네임을. 그 다음에 느낌표를 해버렸습니다. 가로가 없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함수랑 굉장히 비슷한 무언가라고 여깁시다. 메소드는 여러 줄의 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함수도 받을 수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이게 함수를 본문을 선언하는데 앞에는 다 똑같고 뒤에가 블락으로 감싸졌죠. 브레이스가 아까 블락이라고 말씀드렸고 블락은 블락 전체의 마지막 평가식이 반환식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이 메소드의 반환식은 결국 마지막 식이 될 거예요. 마지막 식은 위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겠지만 스퀘어라는 건 제곱인데 인풋을 두 번 서로 곱한 인풋을 인풋으로 곱한 제곱을 문자열로 반환하는 어떤 메소드인 겁니다. 바디의 마지막 익스프레션이 이 메소드의 반환값이 돼요. 스칼라는 리턴 키워드가 없어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앞에 리턴을 붙여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함수들 마지막에 리턴 아니면 중간에 리턴 줘서 막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쓰지 않고요. 그냥 마지막 식이 리턴 값이 돼요.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클래스. 클래스 키워드로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이름이랑 생성자 파라미터, 생성자 인자를 바로 지정하면 돼요. 클래스 키워드로 선언했고요. greeter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파라미터인데 컨스트럭터 파라미터를 그냥 클래스 명에 같이 줘버리네요. 별도의 컨스트럭터 블럭이 따로 없고
여기다 줘버리고 있습니다. 이름 뒤에 프리픽스 문자열, 서픽스 문자열을 생성자 파라미터로 받아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경우는 블럭이 아닌 것 같죠? 그냥 중괄호로 문법적으로 묶은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묶었고 그 안에 메소드 그리트라는 게 있는데 이름을 받아서 유닛을 반환하는데 유닛은 아직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만 밑에 바로 나오네요. 프린트랜으로 프리픽스, 네임, 서픽스 다 더한 거를 그리트라는 걸로 찍겠다. 이인 것 같아요. 밑에 설명을 바로 이어서 보죠. 그래서 이 메소드 그리트의 반환 타입은 유닛이에요. 그것은 반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요. 자바나 C에서 쓰이는 보이드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스칼라의 식은 반드시 뭔가 반환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 없는 유닛이란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유닛 타입의 싱글턴 값이에요. 유닛 타입인데 단 하나에 있는 값이고 가로 열고 닫고로 쓸 수도 있어요. 쓰여요. 가로 그냥 열고 닫는 걸로 그 유닛의 싱글턴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유닛은 타입이고요. 그 유닛을 표현한 단 하나의 값이 있는데 그게 중괄호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중괄호가 아니고 그냥 가로죠. 가로 열고 바로 닫고. 근데 사실상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You can make an instance of a class with the new keyword. new keyword로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리터라는 클래스를 지금 만든 거고요. 그 클래스를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컨스트럭터의 프리픽스랑 서픽스를 받게 돼 있으니까 이게 프리픽스인 거고 이게 서픽스인 거죠. 그리고 그 그리터, 인스턴스, 이 그리터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그리터를 벨로 지정을 했어요. VAL. 다시 재배정할 수 없는 VAL로 만들었고 걔의 메소드 그리트를 호출하면서 스칼라 디벨로퍼라는 네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프리픽스, 헬로, 그리고 지금 준 네임, 스칼라 디벨로퍼가 중간에 있고 서픽스, 느낌표가 찍히는 형태예요.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 클래스, 스칼라는 케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케이스 클래스는 이뮤터블 하고요. 변이가 안 되고요. 값 자체로 비교가 돼요. 이뮤터블은 이제 값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So you can define case classes with case class keyword. case class라는 게 전체가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case class, 클래스와 비슷한 식으로 선언을 하는데 body가 없네요.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선언했고요. 컨스트럭터 파라미터 자리에 x랑 y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 케이스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 때는 new 키워드 없이 써요. 그래서 value, 이거 우리 value 만드는 거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지정하는데 뭐냐면 포인트 케이스 클래스 이름을 줬고 new가 앞에 없네요. new 없이 바로 컨스트럭터 파람 같은 걸 주고서는 케이스 클래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포인트 1, 2 만들고 포인트 1, 2 만들고 포인트 2, 2 만들어서 3개의 밸류에 지정을 했죠. 이렇게 됐을 때 값 자체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랑 another 포인트는 지금 포인트를 인스턴스를 2개 만들었는데 1하고 2, 1하고 2 실제로 들어가는 값은 같죠. 이랬을 경우 같은지 비교를 해보면 같을 경우 same이라고 나오고 다를 경우 different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 주석에 보면 같다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인스턴스가 다른데도 별도의 equals 메소드 없이도 별도의 비교 지정 없이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값들로 x랑 y에 대해서 같은지를 비교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yet another point는 포인트인데 2하고 2가 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인트랑 yet another point를 비교했을 경우는 different로 찍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값이 1,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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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인스턴스가 실제로 메모리상에 같은 게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값으로 비교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게 많은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케이스 클래스를 매우 좋아할 걸로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나옵니다. 오브젝트는 케이스도 있고 오브젝트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오브젝트도 있네요. 오브젝트는 single instances of their own definitions. 자기 자신의 정의의 단 하나의 인스턴스예요. You can think of them as singletons of their own classes. 그거는 뭐냐면 그 자기 자신 클래스의 단일 싱글턴 뭐라고 번역하죠? 단일 인스턴스라고 하나요? 싱글턴이라고 여기셔도 돼요.
예제로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브젝트 키워드로 선언을 하는데 지금 클래스가 아니고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id 팩토리라는 걸 만들고 브레이스 열어서 중괄호 열어서 뭔가를 하는데 private bar counter라는 게 있고 crea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id 팩토리가 클래스라면 new라고 만들어야 되고 케이스 클래스라면 그걸 가로 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그냥 그 이름 자체로 참조를 하면 돼요. 뭐냐면 id factory create를 해버렸어요. create 하면 뭐가 돼요? 이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가 찍혀버리죠. 그럼 뭐예요? 처음에 카운터가 0이었는데 0을 1을 늘린 걸 재배정해서 그걸 반환했으니까 처음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이 나온 결과가 new id라는 밸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 println new id 1이 찍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newer, 더 새로운 id는 뭐냐면 int형인데 id factory create를 한 번 더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var 카운터가 0이 있다가 1이 됐었으니까 다시 1인 상태에서 카운터를 1 증가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싱글턴, 그래서 얘가 한번 선언이 되면 지금 프로세스 내에서 단 하나의 인스턴스로 항상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이름으로 접근을 한다. new나 이런 거 안 해도 딱 하나 그거 싱글턴을 접근해 준다. 다른 언어들 싱글턴 패턴으로 뭔가 만들어 놓고 공유하고 막 쓰는데요. 언어에서 오브젝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역시 다시 자세히 살펴볼게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트는 뭔가 필드랑 메소드를 담고 있는 어떤 타입이에요. multiple trait can be combined. 여러 개의 트레이트가 조합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트레이트 키워드라는 걸로 정의해요. 트레이트라는 키워드 나오고요. 그리터라는 트레이트를 선언하려고 해요. 그래서 블락이 아니고 이 중괄호를 열어서 문법적으로 선언하고요. 거기에 지금 메소드로 그리트라는 거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메소드의 선언만 있고 바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트레이트인 것 같아요. 뭐 바디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차 살펴보죠. 어떤 특정한 필드와 메소드를 담고 있을 수 있어요. 트레이트는 기본 임플리멘테이션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구현이 없었고요. 지금은 구현이 있고 눈으로 일반 메소드처럼 지금 구현체를 넣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리트라는 걸로 프린트는 찍는 헬로 누구 이름을 찍는 트레이트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트레이트는 익스텐즈 키워드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버라이드 키워드로 기존에 있던 구현을 대체할 수도 오버라이드 우리말로 뭐죠? 다시 올라타라 오버라이드 적재하다 뭐죠? 재적재하다 재정의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그냥 오버라이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디폴트 그리터라는 게 있고 걔는 그리터라는 트리트를 확장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리터라는 이 메소드가 여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디폴트 그리터에 그리고 그 다음 클래스로 커스터마이저블 그리터라는 걸 했는데 여기 컨스트럭터 파라미터 왔고 확장 그리터를 했어요. 그리터라는 트레이트를 이번에도 확장했는데요. 익스텐즈로 확장한다는 점이 좀 특이할 수 있네요. 클래스 확장만 익스텐즈로 쓰는 게 아니고 트레이트도 익스텐즈 키워드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여서 그리트 메소드를 재정의 해버렸어요. 오버라이드 해버렸어요. 그래서 트레이트에 있는 거를 재정의 하실 수도 있어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디폴트 그리터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디폴트 그리터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죠. 아무것도 재정의하진 원래의 그리터 트레이트를 바로 확장한 디폴트 그리터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터에다 대고 그리트 메소드를 호출해 보면은 트레이트에 있던 내용 그대로 헬로 누구 느낌표가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스터마이저블 그리터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었는데 이 경우는 프리픽스, 포스픽스를 받아서 그리트 메소드 재정의한 걸 쓰는 거니까 프리픽스, 포스픽스가 달라진 게 되겠죠. How are you 누구가 되니까 아까 hello 누구에 갖고 있던 이 부분 트레이트에 원래 있던 메소드와 좀 다르게 본문이 찍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트레이트를 확장하는 방법, 확장할 때 트레이트가 갖고 있던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도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의 트레이트를 지금 확장하고 있지만 여러 개의 트레이트를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거 역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문법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보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차례대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요. 메인 메소드는 프로그래밍 엔트리 포인트예요. 프로그래밍이 시작하는 진입점이에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은 하나의 메인 메소드를 필요로 하는데 그건 메인이라는 이름이 되어야 되고 단 하나의 아규먼트 인자를 받는데 그건 뭐냐면 문자열의 어레이를 꼭 받아야 합니다. 오브젝트를 써서 우리는 메인 메소드를 아래처럼 구현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라는 걸로 메인을 만들었고요. 메인 지금 오브젝트로 만들면 인스턴스 하나만 생기죠. new 할 필요 없는 거죠. 거기에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인자 리스트에는 하나, 아그자 하나가 오고 걔의 타입은 콜론 다음에 온 어레이의 리스트 스트링이다. 그래서 스트링이 어레이라는 건데 이 문법도 좀 재밌네요. 어레이라는 게 있고 대괄호로 스트링이라는 걸 타입을 묶었어요. 그래서 스트링 어레이를 받는 메인 메소드고 걔의 반환은 유닛이야. 반환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 그래서 본문에는 println hello scala developer. 그래서 이게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바로 진입점으로 쓸 수 있는 메인 메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10분 넘은 것 같고요. 이 정도 해서 스칼라의 기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칼라 입문 해서 오늘 기초, 내일 유니파이드 타입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